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보람의 전투기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면서 국산 엔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보람의 초음속 비행에 국내에서 개발하여 국제 특허까지 받은 냉각 기술이 적용되어 화제입니다. KF-21 CJ1호기는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마하 1.5를 돌파했는데요. 이날 연속해서 총 3회 초음속 비행을 시도하였고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항공기가 마하 1 이상 돌파 시에는 공기 저항으로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하며 이때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최악에는 전투기의 기체가 공중에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초음속 비행 시험의 성공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독자 형상을 갖춘 항공기라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KF-21 보람에는 전투 적합용 판정 단계가 남긴 했지만 연이은 테스트를 당당하게 통과하면서 국내 최초 스텔스 전투기 실전 투입에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기술력이 인정된 KF-21 보람에 대한 관심은 엔진 국산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생산된 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나 엔진 기술의 국산화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람의 전투기에 장착된 엔진은 슈퍼 호넷에 장착된 F414 엔진을 적용하며 애프터 버너를 작동시키면 한 개당 22,000파운드의 강력한 출력 달성이 가능합니다. 보람의 전투기는 2026년부터 차례로 120대를 양산할 계획이며 엔진은 예비 엔진까지 합친다면 최소 300대의 엔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이 개발한 F414 엔진을 쌍발 전투기 보람에 2개를 장착하지만 초기 물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직도입 수량을 제외하면 대부분 엔진은 우리가 개발한 핵심 부품을 적용해 라이센스로 생산하게 되어 추후 엔진에 대한 운용 유지 비용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전투기 엔진의 소모품에 해당하는 다단 압축기의 날개와 가스 발생기, 연료 노즐 등 초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내열 부품까지 국산화가 이뤄져 60% 이상의 국산 부품이 장착되어 국내에서 양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 엔진의 중요 부품도 성공적으로 국산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관한 연구와 시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KF-21 전투기 엔진 부품을 미국에서 도입해 사용하다가 수입이 막히게 된다면 수리는 물론 앞으로 있을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부품 국산화는 꼭 이뤄야 할 과제인 셈인데요. 기본적으로 KF-21 전투기는 초음속 비행을 위해 핵심인 저바이패스 전투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무기로 그 중심에는 엔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연료 효율을 생각하지 않고 개발되는 핵심 추진 체계로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저바이패스의 터보팬 엔진을 사용하여 고성능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1000도 이상 올라가는 발열과 엔진 가동 시 발생하는 높은 온도 때문에 엔진의 냉각 체계를 구성하지 못하면 전투기에 장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KF-21 보람의 엔진에는 고열을 통제하기 위한 국산 냉각 기술이 적용되어 이번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게 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보통의 항공기 엔진은 높은 고도에서 완전 가동으로 비행 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엔진 내부로 통과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공기가 엔진 후방에 있는 공기 배출구로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뜨거워진 엔진의 열을 크게 식혀줄 수 있는 구조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환기 구조를 선택하면 1000도 이상으로 가열된 엔진을 100도까지 크게 떨어뜨려 엔진을 오랫동안 극한 상황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설명만 들으면 엔진의 냉각 기술은 기체의 환풍 구멍만 뚫으면 되는 것 같지만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KF-21 전투기는 22,000파운드급 엔진을 쌍으로 장착하고 강력한 추력에 높은 발열 온도를 가지는 문제 해결 방안에 자연 환기를 선택해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기 방법은 모든 전투기가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전투기 엔진은 전투기 흠이 좁은 부분에 장착되기 때문에 자연 냉각 외에도 엔진의 열을 관리하는 냉각 체계를 적용하지 않으면 비행 중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탓에 강력한 엔진을 개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죠. 초음속 쌍발 전투기를 개발해 보지 않은 연구진은 KF-21 전투기 엔진의 안전한 탑재를 위해 기체 부위의 냉각 장치에 다양한 기술을 자체 구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엔진의 냉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탑재 부위에 나셀 냉각 구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초음속과 아음속 비행 때 혹은 저고도와 고고도 비행 시 등 다양한 전투기의 기동 상황에서의 엔진 냉각을 위한 기술 개발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였는데요. 비행 중 엔진 수행 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냉각을 수행하는 구조물을 개발하기 위해 카이는 나셀 구조의 공기 유입과 냉각 설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파악하는 등 수년간 다양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엔진 냉각 시스템이 최적으로 설계되지 않게 되어 냉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양한 기동을 요구하는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이 잘못하면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극한 조건에서 엔진의 냉각뿐 아니라 소화장치 설계도 중요했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덕분에 KF-21 전투기는 지상 활주 시 엔진을 최대로 가동해도 압축기 없이 압력이 낮아지도록 설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냉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어 특허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산 냉각 기술이 적용된 KF-21 전투기는 비행 중 엔진의 열이 높아지면 동체에 설계된 여러 개의 공기 흡입구를 개방하여 차가운 공기가 팬 냉각 구조에 들어가도록 구성되었으며 엔진을 식히는 데 사용된 공기는 이후 후방에 위치한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가는 설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무거운 압축기와 추가 부품 없이도 여름철 40도까지 올라가는 지상 활주로에서도 나셀 냉각 구조와 두 개의 엔진 사이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를 이용한 자연 냉각 장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독자 기술로 개발된 냉각 구조를 채택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지상 활주 시험은 물론 초음속 비행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방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비행 성공은 KF-21 보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국산 전투기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공군 및 방위사업청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의 개발진 및 시험비행 조종사 등 그동안 애써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